안녕하세요. 잡설TV입니다. 북한의 최고 로열 패밀리로서 김정일의 첫 조카이며 72년 9월 만경대 혁명학원 입학 후 82년 9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어학연수 중 대한민국으로 망명하기까지 약 10년을 최고의 권력을 등에 업고 로열 패밀리 생활을 즐겼던 사람이 있습니다. 리일남. 대한민국으로 망명 후 이한영으로 개명을 하고 성형수술을 하며 제2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한영은 안기부에게 로열 패밀리만 알 수 있는 고급 정보를 넘기며 특별 보상금으로 1억을 받고 84년 한양대 연극영화과에 입학 이후 KBS에 취직하였으며 국제방송국 러시아어 방송 담당 PD가 되었습니다. 물론 안기부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으로만 보면 대한민국으로 망명하여 행복한 삶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한영은 로열 패밀리로서 막대한 유흥비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력의 맛을 잊지 못하게 되며 일명 강남의 오렌지족 행세를 하며 하루에 수백만 원을 쓰며 방탕한 삶을 보냈다고 합니다. 정착금으로 마련한 집을 담보로 하여 유흥비로 탕진하였으며 그는 오로지 돈을 쓸 때만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하며 20대 초반의 나이에 가족들과 이별에 대한 외로움과 소외감을 표현하였습니다. 이한영은 KBS를 그만두고 본인의 특기 러시아어를 이용해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업이 잘 되었지만 투자 사기와 횡령죄로 인하여 구속되어 6개월간 옥살이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더 이상 안기부에서도 돈을 주지 않자 이한영은 본인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자신이 알고 있는 김정일 체제의 치부를 고발하는 책을 쓰게 됩니다. 대동강 로열 패밀리 서울 자맹 14년. 이 책에는 김정일의 여성 편력, 김정남의 호화 생일 파티, 기쁨조의 실상을 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보로 TV에 출연하여 돈을 벌게 됩니다. KBS 추정 60분, MBC 뉴스, 그리고 SBS 이주일의 투나잇쇼에 게스트로 출연하여 방송을 통해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알리기 시작합니다. 안기부에서는 이한영 얼굴 전체를 성형하며 신분을 극도로 숨겼지만 이 모든 것이 헛수고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후 은둔 생활을 하였지만 97년 2월 15일 밤 9시 50분경 임시 거처 선배의 집에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문 앞에 미리 잠복해 있던 북한 공작원들에게 권총 2발의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10일 후 분당 차병원 중환자실에서 파란만장하였던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를 하게 됩니다.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관할 경찰서장이 수사본부장을 맡는 관례를 깨고 경기지방청 경찰청장이 수사본부장을 맡으며 범인을 잡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1000여 건이 넘는 제보와 당시 통화 기록 그리고 900명의 주변인을 조사와 주변 지문을 채취하여 수사를 하였지만 범인을 잡는 데 실패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이없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북한 공작원들에게 이한영의 행적을 알려준 곳이 심부름 센터였다는 것이며 그들은 평소에 알고 지낸 경찰에게 정보를 구입하였으며 심부름 센터 대표 2명은 구속됩니다. 이한영 피살 사건을 두고 여러가지 설들이 많았습니다. 러시아에서 사업 시 불화가 있었으며 그때 러시아 파트너의 사주를 받아 마피아가 이한영을 죽였다는 설과 당시 대한민국을 들썩였던 정계가 깊숙하게 관여되었던 한보 사건을 덮기 위해 이한영을 죽였다는 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소문만 무성했지만 이후 부부 간첩단 사건 때 생포되었던 최정남과 강현정의 증언으로 그들이 북파 공작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부부 간첩단은 그들을 북한의 사회문화부 소속 전문 테러 요원인 최순호 그리고 신원 미상으로 구성된 남파 테러팀이었다고 밝힙니다. 이들은 이한영 씨를 성공적으로 피살시키고 북한으로 돌아와 영웅 칭호를 받았다고 합니다.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의 결정적인 것에는 유족들이 2008년 대법원에 이한영 피살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결국 국가가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는 약 9,6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심 판결했지만 안기부의 만류를 무시하고 언론 등을 통해 신분을 노출한 책임이 크다고 판단하여 국가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고 합니다. 결국 국가에서 인정하였기에 이한영 피살 사건은 북한의 소행이라고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한영의 모친 성혜랑은 프랑스로 망명하여 등나무집의 제목의 자서전을 쓰게 됩니다. 책의 내용에는 남한 언론을 비판하는 내용이 있었으며 아들의 죽음에는 특정의 눈이 어두운 언론사와 기자가 만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을 하며 원망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한영 사건을 보면서 9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청와대 행정관이 북한의 고위 당국자를 만나 휴전선 인근에서 무력 시위를 해달라고 했던 총풍 사건과 억울한 살인 피해자를 간첩으로 만들었던 수지킴 간첩 조작 사건,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이나 연평도 포격 사건 등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들 사건이 보수 정권이나 보수 세력의 이득과 그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였습니다. 대통령 선거나 총선 때 국민의 일꾼을 뽑는 것과 정권의 지지율에 대한 것은 현명한 국민의 판단에 맡겨야 하는 것이지 소위 엘리트 세력들의 계략에 의해서 국민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고 정치 후진국으로 역행하는 짓은 이제 없었으면 합니다.